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구독자 여러분. 부정맥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주연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부정맥 진단법인데요. 자세한 설명 도와주실 김준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삼성솔병 순환기내과 김준수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챕터에서 부정맥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렸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부정맥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부정맥 진단, 과연 어떤 검사들을 통해 알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5번째 챕터를 시작해 볼까요? 부정맥은 증상이 발생한 즉시 심전도를 찍어야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부정맥 증상으로 내원을 하셔도 막상 검사를 받을 때가 되면 증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환자분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증상을 기다리며 계속 병원에 머무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정맥은 어떻게 진단받아야 할까요? 우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첫 번째 챕터에서 설명드린 부정맥 자가진단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부정맥 특성상 병원에 방문하기 전 먼저 환자 스스로 본인의 손목 맥박을 촉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 맥박이 한 번씩 건너뛰는지 비정상적으로 느리거나 빠른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이때 맥박의 간격이 불규칙한가 일정한가도 헤아려 보시고 10초 동안에 맥박수에 6을 곱해 분당 맥박수도 계산해 보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 맥이 빈맥 같다면 맥이 갑자기 뛰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죠? 네, 잘 짚어 주셨네요. 이렇게 환자 스스로 맥을 확인한 후 외래 진료 오시면 부정맥 진단 과정에 큰 도움이 되니 내게 부정맥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면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자가진단으로 부정맥 증상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 병원에서 전문의를 통한 진단을 받은 차례이겠군요. 외래 진료 시에 부정맥 환자가 받는 진단적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환자의 정상 확인과 앓고 있는 다른 질병은 없는지 보고요. 부정맥 검사의 기본이 되는 12유도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할 때 정상이 있다면 부정맥 중에서도 조기박동 혹은 기회수축은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검사 받을 때 증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시고는 하는데요. 증상이 없다면 12유도 심전도 검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물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정맥 진단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검사 시 기록된 전기신호 파형 형태를 보고 심장 내 전기신호 발생 부위나 전기신호가 전달되는 송전선의 이상 여부에 관한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2유도 심전도 검사 후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니까요. 검사 당시에 증상이 없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단 한 번의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부정맥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추가적인 다른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검사들이 있나요? 우선 12호도 심전도 검사 후 부정맥 발생 빈도와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시행할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라면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환자의 몸에 휴대용 심전도 기록기를 부착하여 연속적으로 심전도 신호와 발생한 증상을 기록하는 홀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증상이 드물게 발생하는 환자는 어떤 검사를 받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증상 발생 시 기록 장치의 버튼을 눌러서 심전도를 기록하는 이벤트 심전도 기록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수분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 이벤트 기록기로도 충분하지만
수초 정도로 짧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증상 발생 후 신속히 검사 장비 버튼을 바로 누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누른 시점 전후의 심전도가 기록되는 루프 기능이 탑재된 이벤트 기록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심전도 기록 장치가 아닌 다른 방식의 검사가 도입되기도 했죠. 네, 환자 가슴 피부에 초소형 부착형 패치를 붙이고 3일에서 2주까지 심전도를 기록하는 검사 방법이 도움이 되면서 부정맥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정맥 증상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환자라면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기록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증상 발생 시의 심전도 기록을 전문의에게 제출하시면 부정맥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심전도를 기록하고 진단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검사가 있으니 불규칙하게 나오는 부정맥 증상으로 고민 중인 환자분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검사 이외에도 부정맥 환자가 할 수 있는 다른 검사들도 있죠? 같은 형태의 부정맥이라도 기존의 심장 질병을 앓고 있다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위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환자가 내원하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다른 심장 질병은 없는지, 자심실의 기능을 나타내는 자심실 구혈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좌심실 구혈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쉽게 말해 심장이 얼마나 혈액을 잘 내보내느냐, 잘 짜주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좌심실 기능이 저하될수록 뿜어내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이 좌심실 구혈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35% 내지 40%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심부전 환자가 부정맥 증상으로 내원했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부정맥에 대한 약물 치료 외에도 다른 비약물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심장 제동기화 치료나 심율동 전환 및 제세동기 저항증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정맥이 운동 중 잘 발생하는 환자라면 운동 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부정맥을 유발시켜 보기도 합니다. 입원해서 진행하는 검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EPS라고 불리는 검사인데요. 임상 심전기 생리학적 검사입니다. 심장 내 전기 신호 발생 부위의 기능이나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송전선의 차단 부위를 평가하고 더불어 빈맥성 부정맥의 발생 기전 및 위치를 찾는 지도화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PS 검사가 요즘에는 단순히 부정맥 진단 목적으로만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EPS 검사를 하여 빈맥이 유발되면 그 발생 부위를 지도화하여 고주파 절제술로 빈맥 발생 부위를 치료하는 데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검사를 다 해도 만약 부정맥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엔 삽입형 사건 기록기, 즉 ILR을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흉부 피하에 초소형 심전도 기록 장치를 삽입하여 2년에서 5년 정도 환자의 심전도를 모니터링 하다가 부정맥이 발생 시 저장하여 무선으로 당시 저장된 심전도를 출력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수 교수님과 함께 부정맥 진단법의 모든 것을 다뤄보았는데요. 아무리 내 부정맥 증상이 드물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정맥의 정의와 종류, 진단법까지 두루 다루었는데요. 이제는 슬슬 치료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김주영 교수님과 제가 이신전심인 것 같네요. 제가
다음에 준비한 주제가 바로 부정맥의 약물 치료와 완치 여부이거든요. 교수님이 딱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럼 다음 시간 약물 치료로 부정맥이 완치되나요?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